캄보디아 검은 자금 유입과 부패 실태, 한국과의 관계 및 해결 방안. 1. 캄보디아로 검은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적 배경.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자금과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과 중국 범죄 조직의 대규모 유입이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의 법 집행 능력과 규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경 통제와 금융 감시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으며 이는 범죄 조직들에게 매력적인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산업, 부동산 개발, 특수경제구역 SEZ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유입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에 따르면 14K와 써니온과 같은 중국 삼합회 조직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인신매매, 고문, 감금, 대규모 온라인 사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치기로 불리는 로맨스 사기와 암호화폐 기반 사기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도박과 자금 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카오에서 활동하던 많은 중국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삼합회 연계 범죄 조직들의 주요 거점이 되었으며 중국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고수익 일자리로 유인한 뒤 사기 거점이라 불리는 스캠 콤파운드에 감금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약 10만 명이 이러한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했지만 강제 노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조직 간에 매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폭력과 협박 속에서 사기 범죄에 동원되는 비인도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범죄 네트워크와 정부 관료층, 정치 엘리트 간의 깊은 유착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중국 범죄 조직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하며 핵심 문제는 범죄자들과 지역 당국 간의 부패한 유착관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대표적 인물인 완 쿠코이, 일명 브로큰 투스 코이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그는 1990년대 마카오 최대 범죄 조직의 수개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카지노 지분을 보유하고 1만 명의 삼합회 조직원을 지휘했습니다. 2012년 출소 후 그는 스스로를 애국자로 재브랜딩하며 2018년 캄보디아에서 세계 홍문역 사문화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회는 암호화폐 개발, 부동산 투자,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연계된 민간 보안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미국 재무부는 완 쿠코이와 세계 관련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불법 사업 확장과 동남아시아 전역의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홍문 조직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 쿠코이는 홍비라는 암호화폐를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출시했으나 가격이 급등한 후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공산당이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 중 완 쿠코이에게 상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홍문 회원들은 캄보디아 부국방장관 및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과 해외 중국인 보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범죄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UNODC의 선임 분석가 시민식은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중국인이 주도하지만 수십 개국의 범죄자와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사기, 납치, 마약,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넷째, 대규모 중국 자본의 유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의 카지노와 부동산 부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경우 중국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면서 해안가 토지 가격이 평방미터당 700달러에서 1100달러로 급등했으며 임대료는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투자는 캄보디아 고정자산 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프라와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특수경제구역에는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통신건설공사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연결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과 국경 봉쇄로 인해 이러한 조직들은 온라인 범죄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카지노와 호텔의 수익이 급감했고 범죄 조직들은 버려진 카지노 건물들을 사이버 범죄 공장으로 재활용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의 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수익은 연간 12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캄보디아 공식 GDP의 50%에 해당합니다. 더 광범위하게는 메콩 지역 국가들의 범죄 조직이 훔친 자금이 연간 438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합산 공식 GDP의 거의 40%에 달합니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합법적 투자와 불법 자금이 뒤섞인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사이버 사기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수익을 합법 경제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핀CEN은 캄보디아 기반의 후이용 그룹 HUION이 그룹풀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연결 차단을 제안했습니다. 다섯째, 국제금융감독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캄보디아의 자금세탁 및 사기 관련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드러나는데 2024년 기준 캄보디아의 부패인식 지수 CPI는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세계 15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캄보디아로 검은 자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규제와 감시 체계의 공백, 중국 범죄 조직의 조직적 침투, 새로운 범죄 수법에 적합한 환경, 관료와 범죄 조직의 유착으로 인한 낮은 적발 위험, 그리고 합법과 불법이 뒤섞인 대규모 중국 자본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빌미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보안 병력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에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정부 관료 부패의 구체적 실태. 캄보디아 정부 관료들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방탄방주 바벨지구 경찰부 차관과 국방부 기술자재 국장이 태국인들과 연계되어 약 77만 4천 달러 규모의 뇌물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접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전직 고문이자 상원의원이었던 라이 SAMETH가 정부 직위 획득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위급 폭로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칸달 지역의 지구지사가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패가 단순히 하위 관료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위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부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과거 캄보디아의 대한국 특사였던 전 대사는 한국 재직 중 비자 스탬프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자금을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까지도 부패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패 사례들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관료와 기업 범죄 조직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의 표면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부패의 만연은 여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료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부패에 연루된 관료들은 법의 지배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며 이는 국가기관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범죄 수익이 관료층과 정치 엘리트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제도 개혁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부패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만연한 부패는 외국인 투자와 정상적인 금융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서 건전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게 되고 오히려 불법적인 자금이 더욱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3. 한국과의 관계 피해 사례와 외교적 함의. 캄보디아의 검은 자금 문제와 부패,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활동은 한국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한국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유인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들입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의 스캠 콤파운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적인 사건이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사이버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캄보디아 지역의 중국 조직 범죄 조직의 중요한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범죄 활동을 통제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젊은이들을 고수익 IT 일자리, 고객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사기 범죄에 동원하는 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주로 고수익, 해외 취업 제한이나 투자 기회를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한 후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채 사기 범죄에 동원되며 탈출을 시도할 경우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국 범죄 조직은 영어나 중국어 능력이 있는 교육받은 피해자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으며 이들에게 매력적인 급여를 제시합니다. 양국 외교 및 경제관계 측면에서 볼 때 캄보디아의 부패와 사기 문제,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활동은 여러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과 인력이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부패와 사기 문제는 한국의 대동남아 전략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안전 문제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엘리트들과 유착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와 범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사 보호 기능의 확대,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신속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초국가적 범죄 조직 문제를 빌미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 보안 병력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고려할 때 검은 자금의 흐름이나 부패 관행, 특히 중국 범죄 조직과의 의도치 않은 연계 가능성이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국제적 평판과 투자 안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리스크 평가와 철저한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 부동산과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표적으로 한 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범죄 조직들이 영어권 피해자, 특히 미국인과 한국인을 더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2024년 중국은 온라인 사기로 인한 손실이 30% 감소한 반면 미국은 40% 증가했으며 한국도 유사한 피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종합적 해결책과 재현. 캄보디아의 검은 자금 문제와 부패,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침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및 감시체계 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금융감독, 자금 세탁 방지 AML,
온라인 사기 대응 법률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FATF가 지적한 카지노, 부동산, 법률, 회계 부문에 대한 감시를 개선하고 온라인 사기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수사 및 규제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스캠 컴파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관료와 정치 엘리트의 책임성 제고도 필수적입니다. 부패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위층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과 캄보디아 엘리트 간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쿠코이와 같은 인물이 정부 고위층과 공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 강화는 이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들과 국제기구들 간의 수사 공조, 자금 추적,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관련 국제기구와 사기 피해국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중국이 자국 범죄 조직의 활동을 용인하거나 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 쿠코이에게 상을 수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외국인 투자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내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검증 가능한 자금 출처 증명과 리스크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합법적 투자와 범죄 수익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도 사전 리스크 평가를 철저히 하고 현지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부동산이나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젊은이 등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경보 체계와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한라인을 구축하고 사기 유혹 형태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이 고수익 IT 일자리, 고객 서비스직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유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 강화도 필요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용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처럼 한국도 독자적이거나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통로를 봉쇄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및 기업 측 대응과 결론.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현지 경찰, 외교관, 법무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구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캄보디아 진출 시 부패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현지 제도와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장악한 부동산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자금 출처와 파트너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된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는 한국 기업의 평판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국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캄보디아의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 척결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캄보디아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 금융 시스템을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용 그룹을 제재한 것처럼 한국도 독자적 제재나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 범죄 조직의 금융 활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한, 특히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수익 IT 일자리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검은 자금 유입, 온라인 사기, 조직 관료 부패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다층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 삼합회의 조직적 침투와 대규모 중국 자본의 유입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범죄 조직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캄보디아 엘리트층과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국들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 국가들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내 협력을 통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